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사람 복이 없을까? 왜 항상 타이밍이 안 맞고 애써 시작한 건 무너지고 잘 되나 싶으면 뒤통수를 맞을까? 가끔은 정말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날 만큼 지치는 날이 있죠. 실패, 배신, 고립감, 반복되는 손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사주를 타고난 거 아닐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사주는 왜 이렇게 꼬일까? 그 이유를 흉살, 삼재, 대운, 그리고 그 외의 사주 흐름의 맥락을 통해 풀어드릴게요. 사주란 단순히 타고난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선 길이 어떤 계절인지, 그리고 그 계절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같은 실수, 같은 고통,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도 아니고 능력 부족 때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주 안에 흘러들어온 기운, 특히 흉살이나 충살, 삼재, 대운이 꼬인 흐름 때문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흉살이 꼈대요. 흉살이면 인생 망한 건가요? 흉살, 이 단어만 들어도 겁부터 나는 분들 많죠. 흉살은 한자로 풀면 흉할 흉의 살기 살입니다. 이름만 보면 무섭고 안 좋은 기운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흉살을 어느 시기에는 겪게 됩니다. 흉살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어떤 변화의 시기, 혹은 강제적인 정리와 탈피가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역마살, 관살, 망신살, 재살, 천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그동안 썩은 가지를 쳐내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거부할 때예요. 흉살이 오고 있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버티면 흉살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꾸 갑작스러운 퇴사, 사고, 이별, 손재, 대신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운이 강제로 너를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흉살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무너짐 덕분에 나중에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흉살은 파괴지만 동시에 개벽이기도 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단어, 바로 삼재입니다.
삼재, 3번 오는 재앙. 흔히 9년 주기로 찾아오고 그중 3년이 핵심이죠. 이건 띠로 계산해서 오는 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난 올해 삼재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며 모든 걸 멈추기도 하시는데요. 삼재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삼재의 첫 해, 입삼재. 이때는 뭔가 자꾸 막히고 꼬이고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건 우주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바꿔라. 두 번째 해는 본삼재. 이때는 큰일이 한 번 옵니다. 이별이든 실직이든 건강 문제든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뼈를 맞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해, 출삼재.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뒤에 오는 대운의 질이 달라집니다. 삼재는 그래서 인생의 세팅 재정비 시기입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내 능력, 진짜 내 방향을 찾게 되죠. 삼재가 재앙으로만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피해만 가려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리하고 버리고 꺾이고 무너져야 그 자리에 진짜 나다운 걸 심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운, 바로 인생의 물길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사주는 괜찮다는데 인생은 늘 꼬이지. 그건 대운이 흐르는 길이 지금 사주와 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운은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나는 물의 사람인데 지금 대운이 불의 흐름이라면 매사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갈등이 많고 일이 꼬이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재물복 있는 사주라도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대운이 안 들어왔다면 기회는 눈앞에 있어도 못 잡는 일이 생기죠. 반대로 원래 사주는 아주 평범하더라도 대운이 확 좋아지면 갑자기 인생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막히고 꼬이는지를 보려면 단순히 내 띠, 생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 현재의 대운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주에 묻습니다. 나는 될 사람인가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요? 그런데 정작 사주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는 이런 성향을 가졌고 이런 흐름 속에 있고 이런 기운이 도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훨씬 수월할 거야. 그게 바로 사주의 목적입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방법은 사주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가 대신 풀어주지는 않아요. 사주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볼 때 선생님,
저는 재물운이 좋다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요? 저는 관운이 강하다던데 왜 직장에서 자꾸 문제 생기죠?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기운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실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운은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주의 식신, 상관이 강해서 아이디어와 표현력, 창조력이 뛰어난 구조인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창의적인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운은 안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기운이 결국 짜증, 분노, 무기력 또는 건강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사주가 꼬였다는 건 내 사주의 기운이 흘러야 할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고 눌리고 뒤틀리고 억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잘 풀리는가를 보는 거고 어떤 상황에선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길이 트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마살이 강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계속 정체돼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그게 몸으로 오든 인간관계로 오든 운이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행, 이사, 이동, 직장 이동, 혹은 잦은 만남 같은 활동이 운을 트이게 해주는 키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개념이 충입니다. 충이라는 건 기운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엇갈리는 현상을 말해요. 이건 개인의 사주 안에서도 있고 현재의 세운이나 대운과 충돌할 때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주에 자가 많고 지금 오가 오는 해나 달에 접어들면 자오충이 작동하면서 감정 충돌, 사고수, 손재, 갑작스런 이별, 강제적 변화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운이 나쁘다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말 그대로 너무 오래 고여 있던 흐름을 강제로 깨뜨리는 작용입니다. 이 충의 시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 즉 진짜 내 자리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꾸만 인생이 반복되고 비슷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내 사주 안에 고정된 패턴이 너무 오래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깨는 대충이 필요합니다. 무섭고 불편하지만 결국 새 질서로 넘어가기 위한 통과의 시기인 거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땐 괜찮았어요. 친구도 많고 성격도 밝고 그런데 20대 중반부터 이상하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힘들고 일도 안 풀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사주를 보면 대부분 대운이 바뀐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식신운 상관운을 타고 있어서 자유롭고 인기 많고 감정 표현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대운이 바뀌면서 편관이나 비견 혹은 겁재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면 세상이 갑자기 버겁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자신이 자꾸 눈치 보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타고난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온 운이 그 사람의 본성을 제한하거나 각각 기운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진짜 나인가? 하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혼란이 커질수록 우울, 자존감 하락, 무기력, 공허함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럴 때는 단순히 지금 힘든 시기니까 버티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삶의 방향, 직업, 인간관계의 방식, 심지어 말투와 생각 방식까지 전환할 타이밍이라는 뜻이니까요. 운이 막혔다면 그 막힘을 깨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사주의 기운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대운과 잘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주에 맞지 않는 타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경우에도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사업은 위험하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원래 상관격 혹은 식신격 같은 창의적 기운이 강한 아이가 억지로 틀 안에 맞춰 살게 되면요, 이 아이는 성인이 된 후 반드시 직업 문제나 심리적 붕괴를 겪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주의 본능과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겁제격이 강해서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이 누군가와 공동 창업을 하거나 집단 중심의 직장에 오래 있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과의 갈등, 소모되는 인간관계, 배신을 반복하게 돼요. 이걸 단순히 내가 인복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문제를 영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건 내가 뭘 해야 편한가, 나는 어디에서 기운을 받는가, 무엇을 할 때 기운이 더 세지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망했을까? 나는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버겁게 사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이 흐름을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주는 타고난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율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악보가 정해져 있어도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곡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내 인생이 왜 꼬이는가? 왜 반복되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왜 도전할수록 실패만 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신이 연주하고 있는 인생의 곡을 점검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곡이 내 구조와 맞지 않다면 멜로디가 아름다울 리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주가 꼬였다는 건 사람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멈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이해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신호예요. 흉살, 삼재, 충살, 대운, 이런 것들은 단순한 나쁜 운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다음 국면으로 옮겨가기 위한 이동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은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삶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하고 흐름을 알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단단한 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어요. 삶이 너무 꼬였다고 느껴질 때 사주를 탓하기보단 이 시기의 흐름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운도 삶도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